皆さんこんにちは、パクコミンです。今日はちょっと運転をしながらですね、ちょっとお話をしようと思います。皆さんって食べることって好きですか？食べること。私はもう食べること大好きなんですよ。美味しいものを食べることが大好きなんですけど、最近美味しいものをどんどん食べてたらですね、なんとですよ、なんと太りました. 왜 살이 쪘냐고 생각해봤을 때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유가. 그거는 이 자동차 때문인 것 같아요. 자동차. 저는 차가 없었을 때는 집 근처에 있어서 편의점, 콤비니 같은 거 가거나 할 때는 걸어서 갔었는데, 차가 생긴 다음부터는 차로 가게 되죠. 차로. 가까운 거리도 차로 가게 되고 이러니까 점점 운동을 안 하게 돼요. 점점 안 걷게 되니까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운동. 僕がですね、太ったことは置いといて、せっかくですね、この車に関する話が出たので、ちょっと今日は車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運転免許って持ってますか？車とか運転されてますか? 운전면허는 있지만은 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 그때 그 면허를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 장롱면허를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본어로. 정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린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皆さんこんにちは、パクコミンです。今日はですね、日本の自動車ですね、日本の車について少し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ですね、先ほど私が運転をしながらですね、問題を出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答えから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국에서 운전을 안 할 때, 운전을 안 하는 사람, 면허는 땄지만 운전을 안 하거나 하는 거를 장롱면허라고 하는데요. 장롱면허. 그걸 일본어로 뭐라 그럴까요? 일본어로. 정답은 페이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페이퍼 드라이버, 그러니까 종이, 면허가 면허긴 하지만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종이랑 같은 거예요. 종이랑 같기 때문에 페이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자동차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요. 자동차 학원에 다녀서 수업을 받고 운전을 배운 다음에 면허를 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 학원이 굉장히 비싸요. 한국에서는 자동차 학원 다녀도 되지만은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냥 시험만 보고 딸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 같은 거 다니지 않고 그냥 시험만 보고 그냥 바로 땄는데요. 일본에서는 자동차 학원을 꼭 다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자동차 학원이 굉장히 비싸요. 얼마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普通免許でなんと26万ぐらいします。26万、27万円ぐらい。これ원じゃないですよ. 보십시오. 26만 원 정도, 26만 원, 27만 원 정도 합니다. 물론 학원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겠지만 지금 방금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26만 원, 27만 원 정도 합니다. 27만 N입니다. 27만 원이 아닙니다. 27만 N 정도, 27만 N, 26만 원 정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꼭 한국에서 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의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본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지 않고 왼쪽으로 달립니다. 왼쪽으로. 한국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다니지만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도 한국하고 반대예요. 한국은 왼쪽에 운전석이 달려있지만 일본은 오른쪽에 운전석이 달려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거는 의외로 금방 익숙해지는데요. 운전을 해봐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금방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한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처음에 먼저 왼쪽을 본 다음에 오른쪽을 보고 건너게 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먼저 오른쪽을 본 다음에 왼쪽을 봐야 됩니다. 일본에서 횡단보도 건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ちなみに車が左で走る国はですね、日本以外にも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일본에서 운전을 하면서 크락션 소리, 자동차로 빵빵이라고 하잖아요. 빵빵 이렇게 경적 소리 울리는 거. 그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위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까 자동차 면허를 딸 때 운전면허 학원에, 자동차 학원에 다녀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학원에 다닐 때 교관한테, 선생님한테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락션을 울리면 안 된다라고 배운다고 하네요. 물론 일본에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막 그냥 빵빵 울리면서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천히 기다리거나 앞에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갈 때도 조금은 기다려줍니다. 어느 정도는 기다려주고 경적 크락션을 울리지 않고 그냥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 일본의 버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버스, 일본의 버스를 저희가 처음 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 버스가 굉장히 천천히 달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천천히 달려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버스가 그냥 뭐랄까 제트코스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냥 청룡열차 같이 그냥 막 달리잖아요. 막 달리잖아요. 일본은 천천히 버스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긴 한데 손잡이를 안 잡아도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버스가 다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다 탈 때까지는 버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탄 다음에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릴 때도 차가 다 선 다음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리면 됩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서 방송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차가 쓸 때까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라고 방송할 정도입니다. 차가 다 쓴 다음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리시면 됩니다. 일본의 버스는 굉장히 거북이처럼 천천히 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 일본의 자동차, 택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택시. 일본의 택시를 제가 처음 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한국에 비해서 요금이 비싸서 굉장히 놀란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일본은 택시가 자동문입니다.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물론 전자식으로 버튼을 삑 해가지고 이렇게 삑 열리고 이런 게 아니긴 하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운전석 쪽에 이렇게 레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를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은 승객이 타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합니다. 일본에서 택시를 타실 때는 택시를 부른 다음에 기다리시면은 문이 열린 다음에 천천히 타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타신 후에도 문을 자동으로 닫아주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닫을 필요가 없어요. 택시를 타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문을 닫지 않으셔도 됩니다. 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今日は日本の車、自動車について少しお話をしました。いろんなものが少しずつ韓国と違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ですね、一つでもこれは知らなかったってことがあったら、これは知らなかった、面白かったっていうものがあったら、ぜひ高評価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では今日はここまでです。最後にですね、日本の、車、やっぱり運転ですね、本当に危ないですので、一番大事なのは安全運転ですね。ゆっくり、譲りながらですね、安全運転することが一番大事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安全運転に関する少し面白い写真があったので、それではその写真を最後に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また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さようなら。